남은 거 봅시다. 자, RPM 수학상 RPM 163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지? RPM 163페이지. 그 빠른 시간 안에 이거 뭐 계약하면 바로 얘가 쭉 시작될 거니까 이 세 권을 다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라이트 센, RPM, 센, 일품, 1등급, 블랙라벨 상에 대해서 6권 정도로 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조금 더 높은 반대 같은 경우 한 8권 정도를 풀고요. 6권을 풀어도 기출문제도 한 권으로 따지면 뭐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풀어야 그래도 한 2등급 이상, 1등급, 2등급, 2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냥 한번 쫙 풀고 넘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체크 표시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숙제로 오답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반복해서 틀린 것들을 좀 다시 보고 하면은 시험 첫 시험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잠신고는 특이하게 좀 학교 프린트가 잘 없어. 가끔씩 주긴 하는데 그거를 프린트를 수행평가처럼 수업 시간에 풀어라 하고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내가 걔네들 어려워서 못 푼 게 몇 문제 있긴 한데 문제를 좀 기억해서 가져오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어. 아니면 프린트가 혹시나 프린트를 내주고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라 하면은 쌤 주면은 조쌤 시켜서 해설 작업 쫙 해가지고 쫙 나눠줄 수 있어. 그래서 안 풀리는 게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에 가져와서 미리 가져와야 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안 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 정신요구는 맞지? 네. 정신요구는 부교재가 있어. 수학책 받았잖아, 그지? 맞지. 아직 안 받았나? 학교 그 과목마다 책을 받을 건데 그 책을 주로 나가긴 하는데 문제집 한 권을 따로 부교재로 해서 뭐 1, 2단원 나갔다. 그럼 1, 2단원까지 풀어오는 게 수행평가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내공의 힘이라는 걸 작년에 썼거든. 원래는 EBS에서 나오는 올림포스를 한 몇 년간 쓰다가 작년에 갑자기 바꿨어. 그럼 그 내공의 힘의 난이도는 RPM 정도? RPM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RPM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풀다가 근데 해설 보면 막히는 게 없을 거야 거기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대부분 애들이 그런 부교재를 정해줘야 잠신고도 정할 줄 몰라. 아직 정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정해주면 애들이 수행평가를 내주면 그때 푸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좀 풀어놔. 거기서 문제 나와요. 거기서 문제가 잘 안 나와. 근데 부교재. 여태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그 선생님이 누가 맞느냐에 따라 또 부교재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하는 책, 특히 학교 책에서 학교 책 풀어보면 쉬울 거야. 근데 거의 단원 끝에 보면은 몇 문제밖에 없거든, 어려운 게. 근데 거기서 그래도 꼭 똑같이 나오는 게 발생해. 그래서 학교 책을 기본으로 하고 학교 프린트도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니까 학교 프린트, 학교 부교재 요 세 개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걸 한다 이건 아니야. 그거는 이 세 개는 학교에서 충실히 하고 학원에서 다른 교재를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책이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틀리기만 해봐라. 안 된다. 자, 보자. 유형 16 가볼게. 이것도 뭐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유형 16. 자, 유형 16에서는 좀 정리할 것은 이렇게 될 때, 간단한 걸로 해볼까? 1168번. 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접한대. 그러면 x축, y축 그리지만 원을 작게 하나 딱 그려놓고 중심의 좌표는 1,-2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럼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존재할 건데 기울기가 2래.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건 이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자, 원의 방정식은 완전히 나와 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를 2x 플러스 뭐 n이라고 놓을까? 자, 그러면 일단 y절편을 몰라. 물론 요놈의 y절편이 요놈의 y절편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두 개의 y절편이 나올 건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물론 여기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양변을 이거 풀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있는 양을 써야 돼. 근데 얘를 딱 집어넣었더니 세 개의 양이 되니까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라는 논리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그리고 점 1,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의 거리 d 쓰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5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4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반지름 뭐와 같아야 된다? 2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된다지. 자, 그러면 절대값 4 플러스 n이라는 것은 2루트 5래. 아, 그러면 4 플러스 n을 풀었을 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그래서 두 개의 y절편 자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아, 그러면 두 개의 y절편, y절편 두 개 구했는데 그게 곱을 구하래. 합차가 되죠? 앞에 거 제곱 16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얘는 4, 5, 20이 되나? 2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이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 이제 이거를 다 생략할 거야,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을 구할 건데 위에 나와 있어, 책에. 자, 접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m인 경우.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그 식 나와 있죠? 뭐만 알면 되냐면 반지름. 만약에 얘가 주어지고 반지름 r 값이 요거처럼 2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바로 세울 수가 있어. y는 그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랬으니까 2x를 가져왔지? mx. 그 다음에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뭐가 붙어있니? 반지름이 붙어있죠?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선은 중심이 0,0일 때야. 이것처럼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중심이 만약에 저것처럼 0,0이 아닌 a, d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놓고 요 식 대신에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요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요거 만들어 놓고 요 작업만 하래.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게. 이거 풀었지만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는 기울기 m 값이 2라고 찾아냈고 그 다음에 반지름 r 값이 2라고 찾아냈으니까 먼저 식을 세우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2 루트 m제곱 플러스 1하니까 5.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 0,0이 아니라 중심이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요식 대신에 우리는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한다. 부호 반대인 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y 플러스 2는 2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y는 꼴로 정리하면 2x가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얘가 넘어오면서 또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음부터는 바로 0,0이 아닐 때는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바로 이렇게. 그러면 딱 두 줄만 하면 바로 우리는 y절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식 자체는 0,0일 때야. 그래서 0,0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0,0이 아닐 때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잖아. 그치? 넌 이거 확정이잖아. 과중반이니까. 이거 나중에 기하 파트, 나중에 내가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기하 파트에서 접선의 방식 할 때 이거는 거의 흡사한 게 계속 나와. 잘 기억해놔 이거. 이과생들은 무조건 기억해놔야 된다. 물론 나머지 학생들도 기억해 놓으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빨리 하는 방법을 해볼게. 1169번으로 한 번 더 해볼게. 자, x제곱 나는 바로 할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넣고 10이 추가됐네. 그러면 2를 빼야 되네? 그러면 는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반지 이름은 루트 이거 마음 맞나? 맞죠? 그래서 여기는 x-3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2.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거야. 중심이 3,-1이래. 반지름이 2래. 그럼 우리는 요놈 대신에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 놓고 반지름 나와 있고 루트이구나. 그렇지. 루트. 자, 그런데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것은 기울기가 뭐라는 뜻이니? 다 알 줄 알고 안 적을랬는데 자식 매번 얘기해. x축이야. 어떤 직선이 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뭐다? 1. 자,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 얘는 얼마? 탄젠트 30도. 한 명만 대답한다 지금. 45도 1, 60도 루트 3. 얘가 뭐냐면 항상 시험 문제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나오면 탄젠트를 떠올려. 그게 뭐냐면 기울기야. 요놈들이 기울기란 뜻이야. 직선의 기울기.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죠. 뭘 알아야 되나? 이렇게 이쪽으로 45도 됐고, 그러면 여기가 135도. 그래서 135도가 나오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5도 했지? 60도면은 120도. 120도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180도에서 요거 빼면 150도가 되겠지? 150도면 요거의 보관대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요거까지도 더 기억해 놓으면 얘는 심화 문제에서만 간혹 주어주는 경우.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로 정리해 줄게.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기울기란 뜻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서 얘가 120도래. 그러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요 직선. 됐죠? 자, 저걸 제가 줄게. 그리고 우리는 n 값을 1을 해놨어. 근데 요것도 조금 생각하면 편해. 잘 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긴 했잖아, 그치? 근데 결국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요것도 좀 빨리 좀 생각할 수 있으면 편해. 근데 과정을 좀 거쳐갈게. 우리는 이제 바로 접선의 방식이니까 y 플러스 1은 기울기 1 그리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2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아, 그러면 우리는 y는 x 요거 자체가 지금 2야, 그지? 헷갈리나?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4 풀마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y는 x-2 또는 y는 x-6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이 안 외워지면 저 방법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방법으로 하면 돼. 자, 다음부터는 3월 개강하고는 요거 좀 알아야겠지? 요거 개념 노트에다가 좀 정리 좀 해라. 다시 한번 적으면서 3월 됐는데 노트 딱 가서 봤는데 저기 안 적혀있다.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는 방법들 했는데 안 그려져 있다. 가만 안 둔다. 노트를 사면 돼요? 아니, 내가 줄게 오늘. 그래서 이런 개념들 별개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좀 잘 정리해서 다음에 그것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하라는 뜻이야. 내가 줄게. 다 쓰면 그냥 공짜로 또 준다. 다 쓰면 공부만 한다면 다 줄게. 자, 그래서 16번 유형 한번 정석으로 하고 공식 사용했고 공식을 한번 더 적용을 했고 자, 그래서 접선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은 아닙니다. 세 가지 유형. 처음에 어떤 도형 비의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럼 원이 있으면 도형이 요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는 요걸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조금 전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하든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용하다. 여기 지금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원래는 얘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형 밖의 점에서 접선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도형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만들게 돼. 여기서 두 개 나오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요 유형이야. 근데 지금 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너희가 수투나 기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는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들에 대해서 접선을 방정식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가 요거는 지금 한 상황이야. 이제 요거가 이제 두 번째. 유형 17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유형 20까지만 하고 저 뒤에 실력업 부분을 조금 같이 하고 이제 단어 마무리 부분으로 좀 푸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숙제는 RPM이든 라이트셈이든 원의 방정식이 끝나야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겠니? 화요일까지다. 그치? 범중이도 얘기해 줄게. 화목에는 수학상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수학 하만 진행해.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는 하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상은 들고 올 필요 없어. 네? 하 RPM만 들고 오면 돼. 우리가 명제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7이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그 다음에 유형 18이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얘가 유형 18 이렇게 되겠네. 유형 16, 유형 17, 유형 18. 자, 그러면 요것도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중심이 0,0일 때랑 0,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얘가 제일 처음에 내가 적은 이유는 가장 쉽고 그 다음 공식을 외워야 되고 얘가 가장 어렵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종류를 다 해볼게. 1171번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가 되겠네. 아, 그러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5다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런데 요거 위에 점 마이너스 3,a 그럼 마이너스 3,a 뭐쯤 되겠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a인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를 지난데 5,b?
뭐 대략적으로 여기 찍자. 5,b를 지난데 그때 a, b를 지금 뭐 하시오? 다 구해서 하시오라고 됐네. 됐죠? 자,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굉장히 쉬워. x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y가 2개 곱해져 있지. 분리시켜.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 지금은 분리시키지만 나중에 너희는 분리시킬 필요 없이 바로 식을 구하면 돼. 자, 얘가 이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그거 위의 점이잖아, 그지? 위의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런데 x 둘 중에 하나에다가 x 좌표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x, y 둘 중에 하나에다가 y 좌표를 집어넣어서 플러스 ay는 25. 얘가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한번 들으면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에다가 x 좌표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 y 좌표 집어넣고. 그런데 또 뭘 할 수 있니? 5,b가 얘를 지난다 했으니까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b 집어넣으면 플러스 ab는 25. 그래서 우리가 구할 ab라는 것은 40이 된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있니? 근데 얘를 구할 필요 없구나. 나는 ab를 구하는 줄 알았어. a값, b값 따로 구해야 돼. 어떻게 할까? a, b는 구했는데. 일단 접선의 방식 만드는 건 쉽죠? 괜찮지? a만 알면 b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치? 얘만 찾으면 양수임.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a를 어떻게 찾을까, 얘들아? X에다 그냥 아니 숫자를 그 하나만 중에 하나만 다 넣어도 그렇지, 다 넣어도 되지. 왜냐면 접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지만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9 플러스 y의 bh a 9 플러스 a의 제곱은 25. 자, 그럼 a의 제곱은 16. 그래서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4. a 값이 4가 구해졌으니까 b 값은 10. 따라서 우리가 구할 a 플러스 b는 14. 이렇게 구해지게.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접선에서는 둘 중에 하나. 그냥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째로 대입하는 방법. 2개를 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법. 그다음. 자,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1172번으로 갑니다.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8.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3,-1이고 어떤 점이 있네? 5,1? 5,1이쯤 되겠죠? 여기에 5,1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0,0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똑같은 방법을 생각해. 괄호가 몇 개 있니? 2개씩 있잖아? x-3, x-3 플러스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8. 그래서 괄호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5를 집어넣으니까 2의 x-3, 1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은 8.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2 나누면 되지? 4가 됐네.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뭐로 정리해야 되나? 아무데나 해야 되나? 그냥 할게. x 플러스 y 얘 넘어오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접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만 구하면 되겠네. x절편, y에 0 집어넣든 x에 0 집어넣든 전부 다 6이 나오죠? 6? 6. 그래서 이런 직선이니까 결국 요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 답은 18이 되겠네. 그쵸? 자, 위의 점에서 하는 방법도 얘기했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유형 18은 풀 수 있는 해법이 아까 전에 유형 16은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정석 반복과 공식 두 가지가 있었지? 얘는 거의 한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 x 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y 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이게 끝이야. 근데 유형 18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풀이 과정. 뭘로 하는 게 나을까? 일단은 해볼게. 일단 여기서 1174번.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점? 1,2에서 뭐 대략적으로 요쯤 되겠네. 1,2에서 접선을 그었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두 개가 딱 그어졌대. 그럼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까? 자, 기본으로 일단 갈게. 나중에 편법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어떻게든 요 두 개의 접선은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만 알고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했니?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이 1,2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y는 m, x는 부호 반대, x-1. 원래도 y 대신에 y-2를 집어넣지만 마이너스 1을 넘어오면 y좌표는 부호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임의로 미지수 기울기 놓고 푸는 거야. 됐죠? 그러면 해볼까? 얘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요. 접선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접점까지 이렇게 하면 얘는 반지름 r과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r이 1이니까 그러면 중심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 d 자체가 뭐가 되겠다? 얘가 1이 되겠다라고 해서 풀어야 돼. 됐죠? 자, 근데 루트와 절대값이 다 있어. 그래서 여기가 거의 대부분 분모가 뭐가 나냐면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 우변으로. 안 보이니까 이쪽에 할게.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양변을 제곱하지?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1 사라졌어. 넘기니까 8m제곱 마이너스 6m은 0. 근데 모든 기울기에 뭘 구하시오라고 했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분이 하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야 되고 조금 복잡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오늘 배운 것 중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정석 방법이야.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설해서 시키는 정석대로만 해야 될까? 물론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정석이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승은아 오늘 이쁘게 하자고 왔네. 한 방법 없을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 한두 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를 생각보다 많이 써. 공식을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니? 기울기 모르잖아, 그지? M. 근데 반지름 R은 알고 있어. 얼마니? 1이지. 그냥 이거 가지고 접선을 그냥 세우는 거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1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니? 그럼 원래 기울기가 m이게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지. 그런데 이 점이 이거를 어떤 점을 지나고 있다? 여기 1,1을 지나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이 1,2를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는 거야. 2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넘겨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일단 이 방법은 이걸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좀 알아놓고 지금은 일단 쓰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거 중심이 0,0이 아니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가르쳐준 건 또 뭐였니? 요거 90도 됐을 때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면 여기도 수직 2등분 된다 이런 것도 있었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어. 자, 근데 1176번을 조금 별표를 칠까? 기출이라고 좀 해놓자. 일단 자, 수직의 동그라미를 좀 칠래? 자, 1176번은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이래요. 반지름 몰라. 자, 원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겠지. 9시 되면 9시 거의 다 되나요? 저는 뭐 해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지금 보면 요게 90도보다 당연히 작겠지? 90도가 되게 만들래. 어떤 점에?